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사고도 안 내고 잘 타고 다니는데 이 자동차 보험료는 왜 이렇게 저렴해지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가뜩이나 생활비 빠듯한데 실손보험료 자꾸 오르고 이 보험 상품 가입하려고 해도 용어가 어려우니 난감했던 경험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2차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생활 속 불편이 이 잘못된 금융관행 때문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효성은 있는 건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살펴보죠.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 한강 수상택시 부활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중단됐던 한강 수상택시입니다. 청해진 해운에서 사업을 했었죠. 서울시가 오는 5월쯤 운항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업체는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로 넘겼습니다. 처음 등장했던 2007년엔 화제가 됐지만 정작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저조했는데요. 이번엔 도선장 위치도 바꾸고 세빛섬과 연계해서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택시는 도로 위로만 달린다는 관행을 깨고 시민들 삶에 제대로 자리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로라 브래니건의 글로리아 준비했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금융감독원이 휴면계좌 조회 같은 1차 개혁에 이어서 이번에 2차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관행이라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나쁜 관행이 있다면 우리 삶에 은근히 찾아와서 어렵게 만들거든요. 자, 이번 개혁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김준하 사무국장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개혁을 보면요. 좀 보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좀 정기적으로 내는 그 7대 사회보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보험료를 모아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이 내용도 있던데 이것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정부가 이제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 협의회를 어제 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7대 사회보험이 그동안 이제 추계를 보통 내는데 추계 주기 기준 시기 이게 제각각이었는데 이걸 통합해서 통합한 재정 추계를 내고 또 추계 주기도 이제 10년 주기로 재정 전망 도입해서 앞으로 이제 이 연금의 건전성, 고갈 시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좀 세우겠다라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의 이제 자산 운용 실태를 정밀 진단해서 이렇게 운용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개선 공간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럼 이 보험료를 잘 모아가지고 지키느냐 아니면은 불릴 것이냐 이런 운용 방향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예, 권고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사회보험별로 투자 상품 만기 구조 이런 것도 좀 다양화하고 또 자산에 대한 운용도 외부 위탁을 활성화하겠다. 네.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내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사회보험이 수익률이 한 2.2%에 4.6% 정도 돼요. 예. 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투자나 대체 투자 이런 것도 좀 늘리고
또 자산 운용을 외부 위탁하는 이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민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오르진 않을까요? 사실 이제 통합추계를 내거나 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기금 운용 자체가 납부자의 부담 증가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요. 예. 이게 이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제 급여를 좀 낮추거나 부담을 높이거나 이런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좀 짚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이야기한 금융관행 개혁과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들 나왔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던 거죠? 일단 우리 자동차 보험은 그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법에 의한 의무보험인데요. 그동안 이제 서비스 수준이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에 대한 인정 여부,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 그다음에 휴업 손해 보상금 이런 민원들도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예. 자동차 보험료가 좀 저렴한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내가 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험 가입 경력 인정 부분 있잖아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자동차를 1년에 한 번씩 내면서도 이게 싸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원래 좀 잘 돼 있었는데 정보가 공개가 많이 안 됐던 겁니까? 뭡니까? 네, 일단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입하면 할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 할증이 없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가입할 때는 계약한 그 피보험자 한 명에 대해서만 가입 경력이 인정됐었는데 이게 이제 2013년 9월부터 그 기명 피보험자 이외 1인 한 사람에 대해서 보험사에 신청을 하면 가입 경력을 인정해줬어요. 예. 예, 근데 이 내용이 한 3년이 지났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동안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이게 보험사가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등록하는 시점도 청약할 때가 아니라 청약하고 나서 보험 기간 중에 본인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해요. 내가 보험 가입 경력이 있다. 이거를 보험회사에 신청하는 겁니까? 내 경력이 있습니다를? 네, 이제 계약자 본인, 그러니까 피보험자 한 사람은 예. 당연히 되는데 이제 보통 운전하다 보면 부부 특약이나 아니면 가족 특약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하. 이럴 경우에 한 사람을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 보험 가입 경력까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거군요. 예,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매년 자동차 보험을 좀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때 좀 네. 가격이 저렴한 보험에 갈아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타보험 가입 경력 같은 것들이 좀 보험료 할인에 반영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뭐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 경력 자체만 인정이 되고요. 예.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그 운전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예. 않은 경우 다른 보험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보험에 대한 민원들, 자동차 보험 특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여러 번 냈던 사람이 보험 새로 가입할 때 되게 어려웠잖아요. 이런 것도 좀 어렵지 않게끔 조치한다면서요. 네, 보통 이제 3년 동안 최근 3년 이내에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거절이 됩니다. 근데 예. 이게 이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이제 손보사들이 협정을 해서 보험 계약을 여러 회사가 이제 같이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보험료 자체가 50% 할증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 이걸 좀 해결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이제 쉬는 기간, 휴업 손해 보상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예. 이것도 이제 좀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이라고 보험료가 좀 저렴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험사가 많이 안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것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 변액보험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그 보험료를 받아서 모은 다음에 은행에 예치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익을 내는 건데 이게 또 불만이 많았다면서요. 네, 사실 변액보험에 대한 불만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한 민원 중에서 거의 80%가 넘게 변액보험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가장 큰 불만 원인이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높다든지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은 일종의 이제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불안전 판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어떻게 개선된다는 겁니까?
예, 이번에 이제 계산한 내용은 이제 이 변액보험이 가지는 특성, 뭐 사업비라든지 원금 손실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좀 강화하고요. 예. 그리고 적합성 원칙, 뭐 판매회사가 이제 투자자의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적합한 상품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상품별로 이제 수익률, 수익률이 얼마가 났는지 예. 안내도 강화하고 또 펀드 변경 같은 소비자한테 좀 유리한 정보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이런 대책들을 보면 기존에 계속 발표했던 대책들이 좀 많습니다. 비슷한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자본시장법에 이미 이런 규제들을 좀 두고 있는데요. 근데 현장에서 조금 보면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불안전 판매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예. 소비자가 이걸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대부분 이제 자필 서명을 그때 하잖아요. 예. 예, 이러면 이제 이게 법률적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구제할 방법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좀 해결을 하려면 이제 불안전 판매가 됐을 경우에 보험 계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판매회사가 계속 이런 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처벌을 좀 강화하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자필 서명할 때 설명을 쭉 해주는데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예, 대부분 이제 용어도 어렵고 시간도 굉장히 제약돼 있다 보니까 설계사가 해주는 얘기를 그대로 그냥 듣고 서명을 하는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명된 거는 예. 그대로 이제 법률적으로 내가 다 이해하고 가입했다라고 이제 인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부분도 넓게 봤을 때 불안전 판매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 개선의 여지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실손보험 관련해서 이 자꾸 오르거든요. 여기 불만 네. 있죠? 많이 있죠? 예, 사실 실손보험료 올해 같은 경우도 뭐 큰 보험사도 20%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줄줄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불만이 계속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그 실손보험료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책이 나왔죠? 예, 이제 금융감독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이 실손보험이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그동안 비합리적인 의료 관행, 이제 허위 청구라든지 아니면 과잉 진료 이런 것에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개선책이 뭡니까? 예, 뭐 과잉 진료 여부를 좀 확인을 해서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정하게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실 발표를 했는데 예. 사실 실손보험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 과잉 진료와 보험금 허위 청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 사실 보험사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상 보험사 입장을 좀 대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이제 결국 이제 진료 관행 개선이라는 거는 금융당국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거에 대한 뭐 지급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환수에 대한 민사소송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법에 보면 이제 보험사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제 보험사가 이런 것들을 직권조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법을 남용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 보험료를 보험사들이 인상할 수 있게끔 지금 열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는 사실 실손보험 인상률 제한도 없어집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30%까지 인상을 해라. 그리고 내년엔 35%까지 인상해라. 근데 2018년부터는 이 인상 한도가 없어지거든요. 어허. 그럼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거부 같은 문제도 발생하고 또 그러네요. 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도 풀어졌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네. 실손보험을 악용해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받거나 이래서 보험료가 올라갔다면 그 잘못된 네. 진료 관행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이 조치라서 이게 좀 네.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개혁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큰 내용을 보면 이제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을지는 좀 미지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실적 발표들을 보면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지도했다 이런 실적들만 대부분 발표를 하고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당사자인 금융소비자들 이런 정책 논의에서 굉장히 참여가 제한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정책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 금융감독원이 이거 얼마나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금융소비자들은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개혁 방안이 금융감독원에서 나오긴 했지만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었고 일견 좀 의문점도 많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김준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최창덕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운전한 지가 한 40여 년 정도 됐습니다. 만 18세부터 시작했고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산다는 자체가 보람이죠. 학생들 돈이 없다고 할 때 태워다 준 적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덜 받은 적도 있고, 보람이면 보람이고요. 예를 들어 야간에 술을 많이 드신 분, 요즘 젊은 아이들을 2-3명 타가지고서 조금 멀리 가서 또 도망가는 이런 손님도 계시고요. 참 불편한 겁니다. 요즘 초보자들도 많고 또 젊은 친구들 성질이 급하니까 끼어들기도 하고 추월하고 거진 난폭 운전이지. 사고 원인이 방어 운전을 해야 사고도 안 나고, 어디서 차가 나오는 걸 다 시야를 보고 또 천천히 가니까 과속을 하지 않고 저속으로 하면 사고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차선 도로에는 항상 양옆에 차들을 세워놓으니까 서울 시내에서는 꽤 많습니다. 그런 도로가. 서울 시내 전 2차선 도로를 가게 되면 야간은 전부 양쪽에 차를 세워놔서 거진 다 불법 주차죠. 예를 들어서 모르는산 시장 골목이라든가 양쪽에 전부 차를 세워놔가지고 두 대가 가기도 어려워요. 풍납동 쪽에 가도 그런 길이 있고 모래내 쪽도 그런 길이 있고, 2차선 도로는 야간은 거진 다 그러니까 서부간선도로 퇴근길에 성산대교 건너서 많이 밀리고, 서대문 노타리에서 불광동 방향 많이 밀리고, 1호 터널에서 한남대교 건너가는 길도 대체적으로 많이 밀리죠. 대한민국의 경제가 좀 활성화돼서 전 국민이 희망차고 잘 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최창덕 기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랜 운전 경력 가운데 말씀해 주신 어떤 훈훈한 민심이 좀 느껴지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나 아이들 이제 돈을 안 받아야 될 경우는 안 받는 경우, 그러니까 굳이 안 받아도 될 경우는 그렇게 좀 배려해 주는 경우들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 왔다가 택시 아저씨께서 본인이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이런 좀 요금을 깎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참 훈훈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함께 택시를 이용하거나 할 때 서로 좀 얼굴 붉히지 않고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 많았으면 좋겠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갓길 불법 주정차,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소방차도 오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빡빡할 경우가 있거든요. 2,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1부 끝곡은 신디 로퍼의 Time After Time이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 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잠시만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 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오늘은 서울시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좀 많아서 외출 삼가하시는 게 좋겠지만 날 좋을 때 한강공원 같은 데 가서 아주 맛있는 치킨 한 마리 뜯으면 최고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관련 축제 소식 들어와 있네요. 이상국 총무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그 한강 봄꽃 축제라고 있던데 어떤 축제인가요? 예, 한강 봄꽃 축제는요. 한강의 봄, 꽃으로 피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한강에서 신나는 봄꽃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시기별, 권역별로 개화 시기를 맞춰 한강공원 전역이 이어지도록 봄꽃 군락지를 형성하고 또한 여기에 맞춰서 한강에 숨겨진 봄꽃 명소를 언제든지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2개월 동안 걸쳐서 한 60여 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군요. 2개월이면은 다음 달부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아직 오늘은 약간 좀 쌀쌀한 감이 있긴 한데 그 어떤 꽃들 피어 있는지요? 예, 지금 한강에 오시면요, 뭐 개나리도 많고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어떤 꽃이든 한강 봄꽃 축제에 모두 다 있습니다. 2개월 걸쳐서 이제 꽃들이 여러 가지 개화 시기에 맞춰서 오는데요. 예. 첫째는 이제 개나리부터 시작해서 벚꽃, 유채꽃, 찔레꽃, 청보리, 장미까지 총 6개 테마의 봄꽃 일례가 이어지는데요. 이제 먼저 개나리는 이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축제가 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4월 2일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산책길에 피어난 개나리를 따라 은곤산 개나리 축제 바로 옆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한강 개나리 꽃길 걷기 행사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강의 대표 봄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벚꽃이 있는데요. 벚꽃도 이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여의도 벚꽃 축제가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한강 벚꽃 콘서트가 열리고요. 예. 또한 봄꽃, 과외 자재 등을 판매하는 한강 플라워 마켓도 이와 더불어 개최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제 5월 중순경에는 드넓은 하늘과 유유히 흐르는 한강에 노란 꽃밭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이제 반포 설해섬 유채꽃 축제가 열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이제 찔레, 청보리, 장미 등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봄꽃을 배경으로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사진 찍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예, 뭐 유채꽃, 벚꽃, 개나리 아주 꽃의 향연입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구경도 많이 하면은 사실 축제라 하면은 축제가 참여의 한마당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프로그램들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올해 한강에는 시민들이 손길로 꽃과 나무를 직접 심어서 더욱 풍성하고 따스한 봄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난지 한강공원 내에서 마포구 주민들이 참여하는 꽃밭 조성인데요. 주민 참여 꽃밭을 시민과 함께 가꾸고 조성하는데요. 이 이외에도 이제 반포 달빛 무지개 분사 아래에 잠수교 달빛꽃길도 저희가 조성하고요. 또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나비꽃밭 등을 시민과 함께 조성해서 한강공원 내 특별한 꽃밭을 확대히 조성합니다. 예.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데요. 특히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따스한 봄날 어린이를 동반하는 가족들이 자연을 벗삼아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한 식용 가능한 들꽃을 찾아 화전을 만들어 시식하는 들꽃전 축제가 있고요. 또 네. 설해섬 유채꽃밭에는 나비 500마리를 방사하고 또 여의도 색강에서는 반딧불이 아시죠? 반딧불을 방사하는 반디아 놀자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 이 기간이 또 식목일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참여 프로그램 대부분 나무 심고 꽃 심고 하는 이런 체험들을 보면 참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뭐 한강 수상택시 곧 부활한다 이런 얘기도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 수상시설물들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예, 한강에는 뭐 일단 둔치도 있지만 다양한 수상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 봄꽃은 우리 둔치만 아니라 수상시설물에도 같이 함께 하는데요. 한강 오시면 이제 크루즈 타고 봄꽃 즐기기라든가 또 요트 배우기 등 다양한 수상 콘텐츠와 결합하여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세비섬이 한강의 대표적인 뭐 상징물을 하신 세비섬이 있는데 세비섬에 가면 이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숨쉬는 꽃이라고 대형 꽃 조형물이 설치되어 특별한 볼거리를 만들 수 있고요. 또한 한강 유람선에서는 봄꽃도 즐기면서 선상꽃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블라썸 콘서트라고요. 봄꽃 이벤트 유람선을 운영합니다. 또한 서울 요트 마리나에서는요 무료로 요트 교육을 진행하고요. 예. 청소년 모형 요트 대회 등 다양한 한강에서 따뜻한 봄 햇살과 싱그러운 강바람을 맞으며 봄꽃도 구경하고 수상시설물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총무부장님께서 이 봄 내음에 흠뻑 취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제 준비 잘 해주시고요. 말씀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이상국 총무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배워보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네. 정근진 아나운서 早上好.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제 네. 배운 단어도 복습하셨죠? 그럼요. 그 저녁 완판됐다. 이거 연상해서 네네. 완판. 非常好. 잘하셨어요. 간식은요? 완판. 그리고 간식은 예쁜 발음이었거든요. 네. 링시. 좋아요. 맞죠? 링시. 야식은요? 야식. 야식은 예샤오. 이거 맞나요? 네. 예샤오. 예샤오. 한 번 더. 예샤오. 예샤오. 좀 그래서 길게 쭉 끌어주는군요. 길게 끌어주면서 야식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저 야식은 오랜 시간 오랜 동안 시간 맛있게 동안. 먹어야죠. 네. 그래서 살이 찌게 됩니다. 네. 참 그래요. 이렇게 살찌게 되면 운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운동하게 되면은 이제 요즘 날도 풀렸으니까 바깥을 이렇게 유산소 운동하면서 뛰면서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면은 또 들녘에 피어 있는 예쁜 꽃 같은 거 이제 한참 필 시기거든요. 네, 맞아요. 자, 오늘 꽃에 대한 표현, 꽃 표현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 네.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면 바쁜 일상에 찌든 마음도 좀 한결 밝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우선 개나리, 벚꽃 이런 것들 한번 배워볼게요. 좋습니다. 우리 꽃가루 알레르기 할 때 배웠던 꽃 기억나세요? 꽃. 네. 화펀? 네, 맞아요. 화가 꽃이었고요. 화펀은 꽃가루. 네, 그 다음에 꼬어미는 알레르기였는데요. 일단 네. 화라는 표현이 꽃이었고요. 꽃. 봄을 맞이하는 꽃, 즉 개나리란 뜻으로 우리가 잉춘화 먼저 익혀볼게요. 잉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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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때 잉은 환영하다, 맞이하다란 뜻의 잉이고요. 네. 춘은 봄을 뜻하는 춘티엔 할 때 춘. 춘티엔 할 때 춘. 그렇죠. 봄 할 때 그리고 춘. 꽃화. 꽃화. 네, 이렇게 해서 잉춘화라고 하면 잉춘화. 개나리. 개나리가 중국에도 있죠? 네, 있어요. 잉춘화. 네, 개나리꽃. 네. 그다음에 벚꽃은요. 네. 잉화. 잉화. 한 번 더. 잉화. 잉화. 네, 요게 바로 벚꽃입니다. 뭐 벚꽃 놀이 이런 것도 하나요? 없어요, 비슷하게? 중국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네네. 잉화, 이건 벚꽃이고요. 네, 잉화가 그리고 벚꽃이고요. 개나리는 잉춘화. 저 예쁜 꽃들 많이들 감상하시고 또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짜이지엔. 네, 앞서서 저희가 한강 사업본부 연결해서 또 꽃축제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오늘 배운 표현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번 코너, 중국어 코너 시작할 때 나오는 음악, 이걸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길게 나왔었죠. 약간 듣기에 매끄럽지 않았는데 이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다 함께 중국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운전하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은데 운전하면서 불편사항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정말 이 서민의 삶 곳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분들입니다. 우리 버스, 택시 운전기사분들 그리고 화물 운송기사분들 여러분께서 꼭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샵 094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추첨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6334번님 괜찮아요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문자 주셨네요. 참고로 중국 식목일은 3월 12일이라는군요. 새로운 것 하나 더 배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 주셨어요. 이런 격려 문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매끄럽고 듣기 좋은 방송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어서 출입처 연결해서 관련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은 경기도고요. 김학무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자, 올 봄에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외래 해충들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농가의 그 외래 해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지난 겨울의 그 기온이 예년보다 1.5도 정도 높았기 때문인데요. 겨울을 지낸 해충의 그 알이 많이 살아남아서 봄에 다량으로 부화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예.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겨울을 지내고 생존한 해충의 알은 81%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예년보다 10%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 수치만큼 올 봄에 해충의 발생률이 높은 거죠. 우리나라의 그 외래 해충은 꽃매미를 비롯해서 갈색 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또 애멸구 등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와 그 인삼, 벼 등에 주로 그 피해를 입히는데요. 예. 기술원 측은 이들 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 알이 부화하기 전인 이맘때쯤에 그 해충의 알이 있는 나무 껍질을 벗겨서 불에 태우고 또 그 적절한 약을 살포해서 방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그 경기 남부 지역에 배와 사과나무에 피해를 입히는 그 화상병도 있는데요. 또 그 올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제도 서둘러야 한다고 그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농작물 피해가 없게끔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경기도가 이 갓 창업한 중소기업이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오디션을 개최했다고요. 네, 그 경기도가 어제 그 판교의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그 업창조 오디션이라는 이름으로 그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예. 이 오디션은 그 각 창업한 회사, 즉 그 스타트업 회사의 설명회를 듣고 투자 유망 업체를 선정하는 행사입니다. 어제 그 최종 오디션에는 모두 그 5개 스타트업 회사가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미아 방지용 센서를 부착한 어린이 수영복을 만드는 업체와 또 그 빛의 투과 정도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유리 제조업체, 또 그 동영상 편집액, 의료 방사선 차단 장치 개발업체, 네. 또 그 자동차 쉐어링 업체 등이 각자 자신들의 제품과 기술을 심사위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심사위원은 그 기술 전문가는 물론 국내외 대형 투자회사 대표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참가 업체들에 대한 그 찬사가 그 이어졌습니다. 5개 회사 가운데 그 2개 회사가 투자 유망 회사로 최종 선정됐는데요. 예. 이들 회사에는 국내외 투자 유치와 함께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특전이 주어집니다. 예. 지난해부터 시작한 경기도 창조 오디션을 통해서 3개 회사가 5억 6천만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고 또 3개 회사가 창업에 성공했는데요. 경기도는 올해 이런 오디션을 9번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잘 투자 유치가 연결이 돼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 부쩍부쩍 성장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격적인 봄 맞아서 경기도 내에서도 뭐 시티 투어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그 시티 투어를 이제 소개해드리면 우선 그 부천시는 그 4월부터 그 시티 투어 버스를 운행합니다. 예. 매주 토요일 오전에 운행하는데요. 그 부천 시내 로봇랜드에서 다양한 로봇과 그 체험을 할 수 있고 부천 영상산업단지와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도 그 견학할 수 있습니다.
부천 시내뿐 아니라 인근의 시흥 갯골공원과 광명시의 광명동굴도 함께 돌아보는 광역시티 투어도 함께 운영합니다. 예. 화성시는 그 시화고 간석지의 공룡알 화석지와 궁평항, 또 그 농촌체험마을, 또 서신 당성을 돌아보는 시티 투어를 하는데요. 시원한 바다도 보고 또 먹을거리도 풍부해서 인기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성시는 청룡사와 칠장사 등 고차를 돌아보고 또 안성 맞춤랜드 남사당 공연장을 보는데요. 여기서는 그 줄타기 그 묘기가 볼거리죠.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 공연도 있어서 그 흥겨운 전통 공연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예. 수원에서는 수원 화성을 돌아보는 시티 투어가 시작되는데요. 이곳에서는 그 용머리 모양의 화성 열차를 타고 돌아보는 코스도 있어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김학무 기자도 인기가 많은 것 같군요. 문자가 중간중간 와서.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안 좋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28 마이크로그램, 나쁨 수준이고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호흡기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끝곡은 에빌리아의 빅빅 월드 준비했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고맙습니다.